네, 안녕하세요. 도너리스탁의 비방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너리스크. 오너리스크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를 또 하시고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오너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뭐 칠날에 팔날에 회사 경영에는 신경을 안 쓰고 놀러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기업가적인 마인드, 아니면 뭐 굉장히 이제 근검 전략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보면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책에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근데 오너 리스크는 뭐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요한 뭐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는 사실 뭐 대표가 누구든지 회사가 뭐 돈을 얼마나 버는지 이런 것보다는 이슈나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면 되는 건데, 중장기적인 관점에 이제 기업이 크게 성장할 거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 오너라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폐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보수적이고 이러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빨리 적응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행년 때문에 지금 네, 거래가 정지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계속 그 금액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게 이제 금액이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횡령 규모가 자꾸 커지게 되면 이게 양파 껍질처럼 파고 하니까 알맹이는 그래도 안 썩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회사가 꾸준하게 돈 잘 벌고 있고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회사고 국내 점유율 1위 업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하고 있는 직원들 뭐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 효과를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존속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알맹이는 그래 단실한데 껍데기가 좀 썩었으니까 이 부분만 벗겨내고 다시 잘 요리하는데 써보자라고 하면 되는 건데, 까니까 안에가 썩어 있고 또 까니까 안에가 또 썩어 있네. 그러면 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실적이 이게 진짜야? 라는 생각을,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횡령 규모가 이만큼인데 그러면 기존의 회사가 돈이 이만큼 있었나? 아니면 더 있었는데 또 딴 데로 더 횡령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더 조사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의 직원 한 명의 일탈로 인해 가지고 뭐 이 정도의 금액을 한번 뭐 횡령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된 거다 하면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잖아요. 다른 거는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하고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이게 뭐 오너랑 엮였다라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횡령 규모가 자꾸 또 커지고 있고, 조사가 제 생각에는 좀 깊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래 결국은, 정지도 길어지고. 그렇죠, 거래 정지도 길어지고, 어쨌든 시간은 저는 굉장히 좀 길게 갈 거라고, 최소 못해도 6개월은 거래 정지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너나 아니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개입을 만약에 했다라고 음, 하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을까요? 대표의 횡령 배임은 상장 폐지 요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몇십 퍼센트더라 이게 있어요. 그거 이상 횡령 규모가 그렇게 되면 거래 정지가 걸려요. 상장 실제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래 정지 일단 걸어놓은 거고, 이게 자본의 뭐 80%인가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친구가 뭐 한 100억, 200억 했다. 그러면 그냥 뭐 회사에 돌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네 하고 풀어줄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오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이고, 또 대표 이제 뭐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오너 일가의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굉장히 이제 위태로울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밝혀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뭐 이 횡령한 규모가 이제 나왔고 뭐 그 이상의 부실이 없다라고 밝혀지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존속을 시키는 게 더 이득이냐 아니면 회사를 뭐 없애버리는 게 이득이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질 거예요. 그런데 상장 폐지는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폐 요건에 의해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거지만 회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비상장 회사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임플란트 생산하거나 이런 게 상장에서 비상장 회사 간다라고 해서 안 팔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상폐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게 될 거예요. 정리매매 기간이 올 거예요. 그때 좀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때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면 저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비중을 갖다가 어느 정도 담아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비상장 회사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급락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상폐된다고 하면 급락 나올 거니까 싼값에 줄 수 있는 거죠. 그 비상장 회사지만 어차피 법인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는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돈 많이 벌면 배당 많이 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나중에 재상장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이제 또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 이거 웬만해서는 상패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관도 많이 물려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들도 이거 꽤나 물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패 시키겠나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늘어나는 거 생각해도 2023년이면 내년이잖아요. 내년도 실적이 한 2,300억 될 거다 해갖고 지금 시총 2조 5천억 갔다가 2조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지만 내년에 나올 실적을 생각하면 회사 갖고 있던 돈 2천억이 사라졌는데, 그 뭐 대부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부 빼고는 대부분 찾을 거니까 별 문제 없지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마불사란 말도 있고,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업체고 국내 1위 기업인데 뭐 정부에 밑보이지 않는 이상 죽이게 하겠습니까, 그죠? 요까지.